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가이드님 잘 지내셨죠? 겨울은 겨울이에요.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죠? 네. 녹음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따뜻한 유자차 한잔 마셨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에 기분도 참 좋아졌습니다. 그죠? 네. 저도 유자차를 참 좋아해요. 그거 아세요? 네? 유자가 네네. 겨울을 알리는 전령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은 겨울철 대표차이죠.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해서 피로를 회복하고 감기 예방에도 참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 더 신경 쓰셔야겠죠. 그죠? 맞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균형 유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또 가벼운 질병에 걸려도 심하게 병을 앓죠. 즉, 질병 감수성이 높아져요. 특히 겨울철에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에 오래 노출되거나 혹은 실내의 기온차가 심하면 기관지 섬모의 기능이 떨어져서 감기나 폐렴처럼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은 특히 어디 가나 좀 히터를 많이 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하고 피부가 건조한 걸 막 느끼게 돼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겨울철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턴다든가 어항, 화분 등을 놓아두는 것도 좋고요. 아님 젖은 수건을 널어놓아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셔야 하고요. 이게 겨울에는 확실히 여름보다는 좀 물을 적게 마시는 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도 물을 좀 더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 새벽에 일찍 운동 나서는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추운 날씨에 괜찮을까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이 수축되어 심장 부담이 늘어나고 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심장이 더 빠르게 뛰므로써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협심증이나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자기 차가운 바깥 공기를 쐬는 것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습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옷을 두껍게 한 겹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이 공기층을 만들어서 더 따뜻하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요즘이야 뭐 마스크는 다들 쓰고 다니시니까 모자, 목도리, 장갑 이것도 잘 착용하시면 보온에 효과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추위로 근육과 관절이 평소보다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운동을 충분히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다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죠? 실천하기가. 네, 아무래도 추운 날씨에 몸을 좀 움츠리게 되니까 겨울에는 특히 이 떨어지는 낙상 사고 이런 게 많죠. 네,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도 많으세요. 넘어져도 젊은 사람들은 타박상이나 인대가 좀 늘어나는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입지만 어르신들은 뼈가 약해져 있어 가볍게 넘어져도 손목을 다친다든가 심지어는 고관절 골절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겨울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처럼 추운 날씨로 온몸에 부담이 증가하는 겨울철입니다만 춥다고 또 웅크리고만 있으면 알게 모르게 몸에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봅니다. 머리 위로. 그리고 손깍지를 끼시고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시원하시죠? 이렇게 몸과 마음을 스트레칭해드릴 가로수 이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광역치매센터로 접수된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년 전에 치매 진단 받으셨고 현재는 집에서 24시간 상주 요양보호사님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치매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대소변 관리가 잘 안 되고 혼자 식사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거동이 잘 되지 않아서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낮 동안은 비교적 괜찮은데 새벽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잠자리에 들지만 새벽에 여러 차례 깹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겠다라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행여 낙상해서 다칠까봐 염려되고 몇 번이나 떨어지려 한 적이 있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요양보호사님들도 힘들다며 자주 그만두는 상황이라 요양원 입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요양원에서는 억제대를 사용해서 환자를 침대에 묶어두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망설여집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아버님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대소변 관리나 돌봄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요양원 입소를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게 요양원에 가면 억제대를 사용할까봐 많이 염려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가이드님, 이 억제대라는 게 어떤 것이고 왜 사용하는 거죠? 억제대는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대상자의 안전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억제대 사용 목적은 낙상을 방지한다든가 치료 목적의 튜브나 카테터를 빼려고 할 때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혼돈 환자의 자해를 감소시키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소양증이 심한 경우 긁어서 피부 손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제 질문하신 가족분의 걱정은 이건 것 같아요.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아버님이 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더 크신 걸로 보이거든요. 예. 어르신의 시설 입소를 고민하는 가족분들이라면 다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입소 시 환자의 배회나 폭력성 등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공동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신체적 구속 또는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사회자님 말씀처럼 요즘 가족분들은 환자 권리 보호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씩 이런 관련 뉴스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 보면 간병인이 전문 의료인 지시 없이 임의로 치매 어르신의 손을 묶어 놓는 행위는 인권 침해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간병의 편의를 위해 불합리하게 환자의 신체를 억제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요.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시설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에는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요양병원의 운영규칙에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는 별도의 준수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고요. 이 교육에서는 보호대의 정의, 사용 방법, 준수사항, 신체 보호대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신체 보호대 외에 대체 수단 및 환자의 권리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문제가 된다면 촉탁의 상의에서 약물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 타인에게 위험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만 정리를 하면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조건 억제하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벙어리 장갑을 끼운다든가 아니면 모빌, 음악,
신문 등 다른 곳으로 관심을 유도해서 억제대 사용 횟수를 감소하기 위하여 정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근데 이 억제대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낙상 위험 때문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실제로 낙상은 돌범자가 수면을 취하는 그 시간대에 주로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사연 속의 어르신은 낮 동안은 괜찮다가 왜 새벽에 자꾸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시는 걸까요? 치매 어르신은 초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밤에 심해지는데요. 이 사연 속의 어르신의 경우에도 새벽에 깼을 때 주위가 어둡고 무서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일어나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어르신을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로 안심시키면 아마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가라앉을 수 있겠죠. 또 어르신의 입장에서 보면 배설하고자 할 때 적절한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즉 기저귀가 젖어 불편감 때문에 스스로 처리하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어르신의 수면 시간이나 배설 패턴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겠죠. 기저귀 교체하면서 어르신의 행동을 잘 살펴보시면 아마도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실제로 아마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분들 또 종사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르신의 안전에 비중을 두게 되면 다른 말로 어르신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인권적으로 어르신에게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항상 딜레마로 남아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이드님,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다른 나라의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노인 7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먼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겪어왔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1980년대 말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묶어두는 일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바 후쿠오카 선언을 발표했죠. 1998년 후쿠오카의 10개 대형 병원이 환자의 신체 구속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그 신체 구속 폐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환자 중심 의료를 확립,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취지는 좋은데 혹시나 그 낙상 사고 등의 위험 때문에 반대는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환자들의 안전사고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에서 반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넘어져서 골절된 분도 계셨지만 병원과 의료인들이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괜찮다고 소송하지 않을 테니까 어르신을 구속하는 것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 보호자도 있었다고 해요. 어르신의 안전과 인권 사이에서 가족과 의료인이 얼마나 고민이 깊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간병 인력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덜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 업무 동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행정 업무를 보면서도 어르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찰 대상 어르신을 간호사실 앞에다 두고 돌봐드리고 증상이 조금 더 심한 어르신은 아예 간호사실 안에서 돌보면서 계속 소통하며 지켜봤다고 해요. 그리고 낙상 위험이 큰 중증 어르신의 병실을 간호사실 앞에 배치하기도 하고 직접 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낙상 위험 시 자동으로 벨이 울리도록 센스를 달아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르신을 묶지 않고도 잘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지혜가 생겨나는군요. 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어르신의 웃음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참 다행입니다. 근데 그 우려했던 낙상 사고는 어떻습니까?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말이죠.
예상과는 달리 신체 구속 폐지 운동 이후 낙상 사고의 숫자는 실제로 큰 변화가 없었어요. 즉 묶어 놓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외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신체를 구속하니까 문제 행동이 더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네요. 문제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주입하고 또 더 강한 신체 구속을 하는 등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의 공격적인 행동도 좀 줄어들었습니까? 그 또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치매 어르신은 공격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여 왔지요. 하지만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공격적일까요? 방어를 한 것이 아닐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낯선 외국에서 그 나라 말도 할 줄 모르고 지리도 잘 모르는데 혼자 버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감정이 들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예민해지고 화를 버럭 낼 수도 있어요. 화를 낼 때는 불안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치매 어르신은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계세요. 허니 공격적이라고 생각했던 치매 어르신의 이상 행동 원인은 불안해서 그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전 자신이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시간이나 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불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을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감정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유대감을 강화시켜야 해요. 그 노력을 간병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하고요. 실제로 치매 어르신과 간병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일본 도쿄 연구에 의하면 간병인과 좋은 관계의 환자군에서는 이상행동 증상이 20% 나타났는데 간병인과 나쁜 관계의 환자군에서는 이상행동 증상이 60%로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차이가 높네요. 그죠? 3배면. 그러면 어르신과 유대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현에 있는 고리야마 시립요양병원의 예를 들면 간호사들은 간호사실에 있지 않고 어르신 곁에 있으려고 하고 어르신은 환자복이 아닌 자유복을 입고 식사도 병실이 아닌 휴게실에서 한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밥은 주방에서, 잠은 방에서, 용변은 화장실에서 보는데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작은 침대가 주방이 되고 안방이 되고 화장실이 되다 보면 당연히 그 어르신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신체 구속을 하지 않고 가능한 어르신에게 맞춰드렸더니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늘 문제가 되는 배의 정상도 무작정 제지하지 않고 직원들이 같이 걸을까요? 하고 함께 걸어드리니까 점점 밤낮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평온해지셨다고 해요. 그 치매 어르신도 감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우리가 그거를 외면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또 반성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은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돌봄을 제공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늘 시간이 부족하네요. 이 부분은 진짜 꼭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 필요한 내용인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내년에 시리즈로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이네요. 그래요. 우리 청취자님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최경자 가이드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치매 어르신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고 계셨습니까? 오늘로 해서 우리 가로수 방송이 벌써 18번째 18회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환자라는 표현을 되도록 쓰지 않으려 했거든요. 환자이기 전에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바라보자 하는 마음에서 치매 환자라는 표현 대신 제가 가급적 어르신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래도 치매가 병이다 보니 환자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긴 했지만 의식적으로 환자라는 호칭보다는 어르신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치매 어르신과 보다 잘 지낼 수 있을지 앞으로도 우리 가로수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로수에서 만나요.